로서 삶의 지혜가 담겨 있고 우리가 살아온 역사를 보여주는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8페이지예요. 자, 8페이지 문화재 분류 봐야 되죠. 문화재 분류 어떻게 분류한다?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로 분류한다. 그래서 기억의 유형문화재, 니은의 무형문화재, 형체가 있는 문화재, 유형문화재, 형체가 없는 문화재, 무형문화재. 어떻게 전수합니까? 무형문화재는 가치에 따라 국보, 보물, 사적, 지방문화재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고요. 무형문화재는 어떻게 전수한다? 주요 무형문화재 기술 보유자, 인간문화재를 지정하여 그 기술이 명맥이 끊어지지 않고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문화재까지 봤고요. 이제 9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페이지서는요, 지역사회 구조를 보는 건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 그래서 지역사회 구조와 지역사회의 그 기관을 같이 보는 겁니다. 자, 지역사회의 기관은요, 크게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정도만 구분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역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지역사회 기관은 크게 두 가지, 행정기관, 그 다음 공공기관. 요 두 가지만 좀 구분하실 수 있으면 돼요. 행정기관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그쵸? 행정기관. 그죠? 국가 또는 행정사무를 담당하면 행정기관이고요. 공공기관은 국가의 감독 아래 국가로부터 사무를 위임받아 공공의 행정을 이제 맡아보는 기관을 공공기관이라고 한다. 그래서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정도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 가지 행정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까 우리 행정기관이었죠. 그 다음 이제 금융이라든지 의료, 교육, 문화, 복지 이런 것과 관련 있는 기관들이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상당히 많다라고 해서 9페이지 지역사회 기관 줄쳐주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지역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바로 지방자치입니다. 자, 이 지방자치는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일들을 주민 스스로 처리하는 제도를 지방자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지방자치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지방자치단체는요, 크게 행정구역상 우리나라는 광역자치와 기초자치로 나누고 있어요. 네, 지방자치는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광역자치와 기초자치로 구성되어 있는데, 광역자치나 기초자치는 그냥 행정구역의 크기에 따라만 나눠 놓은 거예요. 광역, 크다는 거고요. 기초는 작다는 거예요. 큰 광역자치, 도, 그 다음 특별시, 광역시, 기초자치는 시, 군, 구로 되어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광역자치나 기초자치나 의결기관이 있고요. 집행기관이 있습니다. 똑같이 기초자치도 의결기관이 있고 집행기관이 있는데요. 자,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의결은 그죠? 그 지역에 있는 일을 의결하기 위한 의회, 지방의회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집행은 누가 하죠? 지방자치단체장이 해요. 장이 하는데 광역자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도, 지, 사, 그 다음 특별시장, 그 다음요 광역자치에 뭐 있죠? 그죠? 특별시 있고 그 다음 뭐 있었어요? 특별시 있고 광역시 있었죠? 그죠?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에요. 자, 의결기관 똑같이 지방의회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자치의 집행기관은 시군구죠. 시장 또는 군수, 그 다음 뭐라고 부르죠? 구청장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그 지방자치단체들이 모두 왜 만들어졌는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일들을 주민 뭐 하기 위해서 스스로 처리하기 위한 제도다. 그래서 9페이지 거기 보시면 지방자치가 나와 있고 지방자치의 뜻과 표가 나와 있죠. 그거 정도만 체크를 하시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10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페이지에서는요, 바로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는 크게 이제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죠. 자연 환경에 영향을 받았던 곳이 어디였어요? 촌락이었죠. 촌락이었고 인문 환경에 영향을 받던 지역사회가 어디였죠? 도시였죠.
그럼 이 두 군데는 촌락은 촌락으로서의 문제점과 도시는 도시로서의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 그걸 바로 지역사회 문제라고 해요. 촌락 지역의 그 문제점은 뭐냐면 인구 부족이 문제죠. 인구 유출이 문제예요. 인구이 너무 작다. 인구 과소가 문제죠. 노동력이 부족하다. 그 다음 뭐예요? 시설이 부족하다. 그 다음 뭐죠? 할머니, 할아버지만 계신다. 이게 농촌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 도시의 문제는 뭐죠? 인구가 너무 많아서 문제죠. 인구 과밀이 문제예요. 인구 과밀이 뭐죠? 인구가 너무 많아서 생기는 문제죠. 그렇죠? 자, 그래서 책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역사회 문제. 지역사회 문제는 세 번째요. 지역적으로 발생하는 문제 정도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도시 문제, 인구가 집중이어서 문제다. 주택난, 주차난, 교통혼잡, 대기오염. 그 다음 농촌에서는요. 인구 유출, 인구가 너무 줄어드는 게 문제다. 그래서 일손 부족, 노인 문제, 토양 오염, 학교 등과 같은 시설 부족. 자, 이런 것들이 농촌, 촌락에서 보이는 문제점이다. 그럼 이런 그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뭘 해야 되느냐? 지역사회 일에 대한 관심과 신문이나 방송을 통한 활동, 어른들의 관련된 기관을 방문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활동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요즘 또 떠오르고 있는 지역사회 문제 중에 뭐가 있냐면 환경오염이 있어요. 그죠? 물이 오염되는 수질오염이라든지 공기가 오염되는 대기오염이라든지 토양, 땅이 오염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거기 보시면 마지막으로 11페이지 환경오염은 그죠?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필요하고 참여도 필요한데 대기오염, 공기오염을 의미하고요. 수질오염, 물이 오염되는 거죠. 토양오염은 뭡니까? 그죠? 땅이 오염되는 거. 그래서 오염의 종류와 그 다음 영향력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11페이지까지 저희가 1장을 같이 한번 나가봤는데요. 지역사회에서는요, 먼저 시험에 나오는 것이 지역사회 순서예요. 지역사회 순서. 두 번째 뭐죠? 지도 읽기. 지도 읽기가 시험에 나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지역사회 중에서도 이제 그런 지방자치제도라든지 또는 문화재, 그 다음 그 지역사회 문제라고 해서 촌락의 문제나 도시 문제, 이런 것과 관련된 내용들이 시험에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1장 기본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